자기 개발의 역설, 노력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성공을 위한 비결, 어제의 나를 이기는 방법 등이 즐비하고 SNS에는 여러 명사들의 동기부여 영상과 1년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 라는 후기가 넘쳐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이를 위해 시간과 돈,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한다.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전보다 확실히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인의 내면에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점점 더 부족하고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엄습하기도 한다. 왜 자기 개발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대신 때론 그 반대의 길로 안내하는 걸까? 여기서는 자기 개발의 역설이 생기는 원인과 사회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끝없는 더 나은 나 추구가 만드는 공허함.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더 나은 성적을 내야 하고 직장에서는 더 나은 실적을 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취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개발 서적이나 강연, 온갖 강의를 찾아 듣게 만든다. 문제는 이렇게 온종일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쉴 새 없이 달려가도 목표 지점에 닿는 순간 더 큰 목표가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다. 일종의 헤도닉 트레드밀 효과, 즉 욕구 충족의 지평선이 늘 멀어지는 현상이다. 이처럼 성장의 성과를 제대로 누릴 새도 없이 다음 단계로 내몰리다 보면 아무리 성취하더라도 만족도는 상승하지 않는다. 좋은 학교 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더 좋은 직장 취직이 눈앞에 다가오고 취직에 성공하면 승진이나 이직 같은 새로운 과제를 마주한다. 끊임없이 목적지가 업데이트되며 아직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시야에 들어온다. 이는 내부의 결핍감을 증폭시키고 자존감은 쉽게 흔들리게 된다. 과연 이러한 식으로 쉼없이 달려가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는가? 성취 자체가 기쁨보다는 다음 과제를 위한 디딤돌처럼 느껴지며 오히려 허탈함만 가중시킬 때가 많다. 2. 과잉 경쟁과 비교 문화. 자기개발이라는 개념이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성장으로 머무르지 못하고 경쟁과 비교의 도구가 되는 것도 문제다. 더 나은 나가 되겠다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 혹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라는 압박감으로 바뀌는 순간 자기개발은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 본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이 파고들거나 내면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와 훈련이 어느새 주변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스펙 쌓기가 되어버린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을 만큼 사회 전반이 성과 위주의 비교 문화를 부추긴다. 각종 취업 스펙, 자격증, 외국어 성적 등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치열하게 줄 서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다. 개인적 취미나 적성 개발도 남들이 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 해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탓에 취미조차 또 하나의 경쟁 과목으로 변질된다. 심지어 SNS에서조차 취미 활동의 수준 높은 결과물이나 자랑거리를 보여줘야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문제는 이 경쟁과 비교의 끝이 어디인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더 높은 산을 오르면 그 너머에 더 높은 산이 보이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물을 제출해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나? 라는 두려움은 가시질 않고 결국 자기개발은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길이라기보다 남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게 된다. 이는 자기개발을 시작할 때 느꼈던 즐거움과 성취감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과 압박감을 불러일으킨다. 3. SNS가 부추기는 과잉 동기부여와 자극. 현대인의 일상은 소셜미디어와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기개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는 성공 스토리나 자기개발 꿀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보가 넘친다. 문제는 여기서 다루어지는 정보가 늘 극적인 성공담 위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6개월 만에 영어를 유창하게 마스터했다거나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대기업에 합격했다 같은 식으로 현실감이 희박한 사례가 과장되거나 편집된 모습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자극적인 성공 모델들은 처음에는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만 금세 독이 될 수 있다.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에 매료되어 무리한 목표를 세우거나 초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책하게 되기도 한다. SNS 플랫폼 자체가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야 주목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보다 훨씬 이상화된 사례가 부각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본능적으로 비교하고 나는 왜 저 정도 못하나 라고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반복되면 자기개발은 어느덧 현실적인 개선이 아니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끝없는 레이스가 되고 만다. 게다가 SNS 피드와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한 번이라도 자기개발
자기개발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면 비슷한 영상글을 연쇄적으로 추천해준다.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되어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과장된 성공 사례가 노출되고 더 극단적인 열정 의지를 강조하는 콘텐츠가 눈에 들어온다. 이는 도리어 개인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나를 맹렬히 비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곤 한다. 자극적인 자기개발 콘텐츠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공허한 경쟁과 비교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4. 무한 성장이라는 환상. 자기개발을 강조하는 담론의 바탕에는 흔히 인간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환상 같은 믿음이 깔려있다. 물론 인간은 잠재력을 발휘해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다 보면 현실적 제약이나 개인의 한계는 쉽게 무시된다. 예컨대 시간이나 체력, 경제적 자원에는 분명히 제한이 존재한다. 또 타고난 적성이나 성격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 성장이 가능한 영역이 다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자기개발 담론은 하면 된다는 당위론만을 내세우며 실패나 좌절을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잘못된 방법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며 자칫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자기 비난과 무력감을 강화하게 된다. 노력에 따른 성장 곡선은 개인마다 다르고 인생의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력량만 가지고 자신의 성과를 재단하다 보면 더욱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무한한 나라는 판타지와 실제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자기개발의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룬 듯 보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는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끝없는 성장이라는 과도한 기대치는 성취감이나 행복감 대신 무력감과 소진을 안겨준다. 5. 자기개발의 본질적 목적 상실. 자기개발은 본래 나를 성장시킴으로써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개발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전도 현상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유효한 기술 혹은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항목만 좁게 만든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진정 원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무한 경쟁 시장에서 꼭 환영받는 기술이나 자격이 아닐 수도 있다. 예컨대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꼭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글을 쓰는 행위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음악이나 미술, 운동 같은 예술적, 신체적 활동 역시 단순한 취미로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취미를 더 발전시켜서 수익화해야 한다거나 남들과 경쟁해서 더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쉽다. 즉, 내면의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자기 발견, 자아 실현 같은 자기개발의 본질적 의미가 경쟁과 이윤의 논리에 갇혀 사라지기 일쑤다. 그러다 보면 목표 그 자체가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기보다 그저 또 다른 부담으로 전락해버린다. 자기개발이 개인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울과 불안을 키우는 역설이 이 지점에서 비롯된다. 6. 역설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기개발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역설을 푸는 키워드는 바로 균형 과내면적 동기다. 자기만의 속도와 기준 설정하기,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거나 지나치게 단기간의 목표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나의 에너지와 관심사는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사람마다 사정과 재능,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오직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점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체기가 오더라도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자. 성장과 발전의 길에는 반드시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한다. 내면적 동기에 충실하기. 왜 이 공부를 하는가? 이 운동을 왜 시작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 해답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SNS에서 멋져 보이기 위해서 라면 금세 동기 고갈과 무력감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분야가 제뉴인이 재밌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 위해 같은 내면적 동기는 외부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내면적 동기가 뚜렷하다면 작은 성취도 기쁨을 느끼고 자연스러운 몰입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 맞추기. 무한한 성장이나 극단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건강한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잠을 줄이면서 강행군하는 식의 자기개발은 결국 몸과 마음을 망치기 쉽다. 자칫 유혹이 지나쳐 본업이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가 쌓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과도 떨어진다. 쉬는 시간과 체력 관리, 인간관계 유지 등 기본적인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행복하다.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SNS를 지나치게 많이 접하거나
주변의 성공 사례와 스펙에 얽매이는 습관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때로는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오로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해보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할 수 있다. 비교가 습관화된 현대사회에서 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의식적으로 자신을 타인의 성과와 대조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외부 기준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거나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가 건강한 자기개발을 지속하는 열쇠다. 자기연민과 실패 수용하기. 자기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실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자기 존재 자체의 문제로 치부하며 극단적인 자책에 빠진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제안한 자기연민 개념은 이러한 부정적 사고를 완화하고 스스로를 수용하도록 돕는다. 자기연민은 자신을 연민하되 무작정 방치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실패나 고통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과정으로 보면서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다시 배워나갈 수 있다. 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연민은 자기 비난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씩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결론으로 자기 개발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꽃피우는 방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수단으로 쓰일 때에는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왜 무엇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면 무의미한 스펙 경쟁과 비교에 허우적거리다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 있다. 자기 개발은 본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의 재능과 가치를 발견하며 그 과정에서 자아 실현과 만족감을 찾는 여정이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되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설정하고 내면적 동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결국 노력하는 만큼 행복해져야 한다는 당연해 보이는 공식이 깨지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목적을 되찾고 경쟁과 비교가 아닌 스스로의 만족과 의미 있는 발전을 추구할 때 비로소 자기 개발의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개발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내 안의 결핍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이해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수단이 되길 바란다.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믿으며 때론 부족하더라도 스스로를 토닥이고 응원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자신의 템포로 작은 변화를 쌓아 올리다 보면 타인이 아닌 진정한 어제의 나를 극복해 나가는 진짜 의미의 자기 개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나뿐 아니라 더 행복한 나를 진정한 의미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배고픈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고마운 사람이고 빈손인 나에게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잊지 못할 은인이고 죽지 못해 사는 나에게 꿈을 안겨주는 사람은 평생의 스승이다. 오늘은 이렇게 배터미를 추구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의 20가지 생존 법칙을 소개합니다. 1. 재탄생의 법칙. 새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 산고를 즐겨라. 2. 다이아몬드의 법칙. 나를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어라. 3. 목숨의 법칙. 2번 없는 한 번이기에 불꽃처럼 치열하게 살아라. 4. 장인정신의 법칙. 하는 일에 혼을 담아라. 그러면 결국 알아준다. 5. 빨간 하이힐의 법칙.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자로 살지 마라. 6. 다이어트의 법칙.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7. 재능의 법칙. 건드려서 꽃을 활짝 피어나게 하라. 8. 열정의 법칙. 남극을 녹일 만한 뜨거움 가슴에서 꺼내라. 9. 특화의 법칙. 나만의 신무기를 개발하라. 10. 라이벌의 법칙. 질투와 시기를 자극하는 자 항상 곁에 둬라. 11. 씨앗의 법칙. 씨앗 한 토울 안에 거대한 숲이 있다는 걸 알아라. 12. 인간관계의 법칙.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각을 지어라. 13. 진심의 법칙. 진심은 견고한 벽도 뚫는다는 걸 알아라. 14. 휴식의 법칙. 잠시 세상을 잊고 여행 가방을 꾸려라. 15. 책벌레의 법칙. 책이라는 바다의 낚싯대를 들이워라. 16. 실수의 법칙. 이제부터는 낯설고 새로운 실수를 저질러라. 17. 스피드의 법칙. 시대보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라. 18. 고독의 법칙.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발전된 나를 만나라. 19. 창조의 법칙. 새 틀을 짜는 사람이 되어라. 20. 준비의 법칙. 소나기는 언제라도 내릴 수 있다. 미리미리 우산을 준비하라.